운동 중요하지만 살을 빼는 용도로 운동은 아니에요. 살이 찐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을 하면 무릎이나 이런 데 관절이 다 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실제로 임상을 하신 거잖아요. 뭐 자기 몸을 가지고 임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약간 비만이 오고 대사증후군이 오고 있는 걸 어떻게 막았는지. 저는 사실은 뭐 비만약들 중에서 FDA에서 공인돼 있는 거는 뭐 큐시미아 뭐 이런 것도 유일한 비만약인데 그 뭐 저는 그거 먹고 뺐는데 그것도 뭐 사람 따라 뭐 사람 체질 따라 필요에 따라 쓰는 건데 그거 정도 먹었고 저는 사실 그때 탄수화물 일단 제한식을 시작했는데 이 비만도 사람 따라서 뭐 탄수화물 빼고 뭐 저탄 고지를 하기도 하고 이런데 네. 한 개 하나의 시기가 다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아, 사람마다 해보면. 다 달라요? 왜냐면 네. 예전엔 저탄고지가 한참 유행을 해서 저탄고지를 계속 하다 보니 네. 저탄고지를 계속 하니까 저탄은 의미가 좀 있는데 네. 고지를 계속 하니까 또 장애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장애. 고지를 하고 또 너무 탄 음식들을 많이 먹고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다가 보면 사람들이 또 장내 세균에 문제가 생겨서 또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의 시기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루틴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든 걸 하면서 자기 몸에 맞는 걸 찾아가는 과정을 자기 몸을 살피는 과정이 필요해요. 사람이 얼굴이 다 각각 다르듯이 사람 몸도 다 각각 다 달라서 처방도 각각 다른 거죠. 입맛이 다른 것처럼. 근데 뭐 예를 들면 하얀 백설탕이 사람 따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네네. 나쁘겠죠. 예, 그리고 예, 예. 태운 기름을 사람 따라 다르니까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예.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젤리나 애들 뭐 정말 안 좋은 음식들을 정크푸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사람 따라 다르니까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나쁜 거는 다 빼자. 그러니까 사실 탄수화물도 과한 거는 다 빼는 건 맞지만 근데 그 외의 것들을 너무 극단적인 걸로 가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먹어보고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오실 때 그냥 탄수화물 일단 좀 제한을 합시다. 일단은 제한을 하는데 너무 과한 고지도 안 되고 이제 야채도 적당히 근데 단백질 조금 좋은 단백질 먹으면서 본인이 몸의 상태를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내 몸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아침에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나의 기분이 어떤지 내 몸의 이제 붓는지 안 붓는지 사실 이게 붓는다는 거는 이게 손을 쫙 잡아서 이게 몸이 붓는다는 거는 이데마가 있고 이게 부종이 있다는 거 이건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몸이 가벼워야 돼. 몸이 가벼운지 내 몸 상태를 항상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뭐 비만뿐만 아니고 삶에도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 과정을 계속 겪으면 애들한테 맨날 쓰게도 해봤어요. 오늘 나는 기분이 좋아. 오늘 나는 너무 잘했어. 아침에서 기분이 상쾌해. 이런 걸 쓰다가 보면 자기 몸을 살필 수 있는 것도 가르치게 되고 어른도 저는 아침마다 제가 맨날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아침마다 저희 기분을 맨날 기록하고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게 쭉 쌓이다 보면 이제 제 몸 상태를 알게 되고 뭐 심지어는 뭐 아침에 배변 상태도 기록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하루 토탈 저희 자신의 몸 상태, 아침에 뭐 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저는 사실은 애들한테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8대 16, 8시간 먹고 18시간 굶는 간헐적 단식은 하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 뭐 그거에 대해서도 뭐 그거는 저는 해보니 새끼를 다 먹으니까 저한테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굶고 점심 저녁 정도 먹는 정도. 저녁은 사실 약속도 많고 하니까 뭐 아침 먹고 저녁을 굶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먹습니다. 그리고 사실 특별한 음식을 가지고 시기를 조절하는 건 어려워요. 예를 들면 맨날 엄마들 사람들이 이제 비만이다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하는 딱 3가지 헬스클럽을 끊습니다. 샐러드를 삽니다. 닭가슴살 삽니다. 이 3가지를 하는데 제가 그거 할 때마다 헬스클럽을 끊어서 그 주구장창 운동을 하는데 그거 헬스클럽 운동은 유산소 그 전체적인 상태, 몸의 상태를 좋아지게 운동해야 됩니다.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데 비만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주구장창 하는 거는 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유산소 운동이 비만 세포를 태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운동을 해서 살을 빼지는 못해요. 운동만 열심히 하다 운동 끊으면 요요가 제일 심해요. 무릎도 상하고 그리고 또 살이 찐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을 하면 무릎이나 이런 데 관절이 다 상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거는 일단 지금은 그 상태로는 안 돼요. 하기는 해야 되지만 운동 중요하지만 살을 빼는 용도로 운동은 아니에요. 샐러드 중요해요. 중요한데 샐러드만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샐러드만 먹어서 칼로리가 너무 떨어져서 너무 양을 줄여 놓으면 나중에 다시 먹기 시작하면 다시 쪄요. 그러면 인생이 슬퍼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줄여 놓고 나면 나중에는 몸은 기아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초응급 상태가 돼요. 그러면 나는 그 기초 대사량을 완전히 줄여놨다가 다음에 다시 먹기 시작하면 다시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요요가 또 오겠죠. 네. 그러고 또 하나 닭가슴살. 네. 단백질 닭가슴살 먹고 평생 살 수도 없고 그거는 네. 단기적인 건데 또 너무 지질이 없는 음. 닭가슴살도 또 조금 일부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 평생 닭가슴살 나중에 되면 닭가슴살 물려가 먹지도 못해요. 네. 그래서 비만 관리를 할 때도 삶 속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음. 먹고 사는 정도에. 그래서 제가 탄수화물 줄일 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데서 줄이세요. 국밥 먹으러 가실 때 밥 빼고 그냥 국밥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드세요? 그러니까 밥 빼고 저는 국밥 먹으러 가거든요. 저는 국밥도 먹으러 가고 추어탕 먹으러 가는데도 추어탕 밥 빼고 추어탕 다 먹어요. 탄수화물이 좀 줄어들게 되면 약간 염분이 빠지기 때문에 약간 짜게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국물 다 드셔도 돼요. 그래서 반찬하고 그거 다 드시면은 네. 되고 사실 탄수화물이 그쪽에도 다 들어가니까 사실 초반에 탄수화물 빼면은 초반에 살 빠지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아, 도움이 그러니까 되고, 예를 네. 들어서 한 그릇 먹던 거 3분의 1 덜어가지고 3분의 2만 먹고 근데 뭐 초반에 극단적으로 뺄 때는 그것도 좀 다 빼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네. 근데 뭐 초반에 빨리 뺄 때는 탄수화물 아예 제로로 만들어도 그 제로로 못 만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뭐 도움은 될 거라고 보는데 처음엔 그래 뺐어요. 그래 빼고 요즘은 사실은 탄수화물이 생기를 따로 먹지는 않지만 네. 뭐 예를 들면 뭐 그 같이 식사를 할 때 뭐 있을 때는 뭐 조금 먹긴 합니다. 이게 탄수화물 줄이게 되는 이유, 그래서 뭐 저속노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데 그 결국은 우리가 과거 대비 활동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어가지고 그쵸, 네. 탄수화물을 쓸 일이 없는 거 몸에서. 그쵸, 뭐 쓸 일이 그러니까 그게 안 쓰니까 당으로 그냥 다 전환돼가지고 쓰레기가 되더니 독이 되는 몸이 쌓여가지고. 그게 너무 예. 필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는 게 제일 큰 일이죠. 그러면 저건 어떻습니까? 뭐 그 영양제 같은 거 있잖아요. 필요 없다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좀 이렇게 먹는 게 좋다. 근데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조금 경험했는데, 자전거 1300km 타고 나서 영양제 며칠 안 먹었더니 입안이 다 헐더라고요. 저희들은 요즘 영양제도 맞춤형 영양제로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서 영양제를 처방합니다. 네네. 저희들은 뭐 제가 요즘 이제 수성구로 이전해서 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대구 수성구에서 병원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면 어머님들이 이제 애들 영양제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뭐 검사를 하기도 하고 뭐 기본적인 여러 가지 검사에 영양제도 처방을 하고 하는데 영양제를 처방할 때 너무 과유불급입니다. 사실은 뭐 영양제를 50개를 먹고 30개를 먹고 뭐 필요하면은 뭐 50개는 좀 많겠지만 네. 필요하면 많이 써야 될 때는 있지만 영양제를 쓸 때 저희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는 영양제를 하나도 먹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영양제가 필요한 거지. 영양제를 먹고 계속 사는 몸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영양제를 먹지 않고도 제일 잘 살 수 있는 몸을 네네.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제 상태를 파악해서 예. 그게 맞는 영양제를 처방하고 그러면서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음식을 먹고 네. 그런 과정을 잘 거쳐서 극단적으로 중요할 때 쓰던 영양제들을 쓰다가 그 다음에는 천천히 끊어 나가야 되겠죠. 뺄 거 빼고 정말 중요한 몇 가지만 남겨서 요건 뭐 이 정도는 뭐 먹을 거 있다 정도로 이제 최소한의 이 간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사실 영양제도 보면 진짜 많기도 많고 뭐 진짜 다양해서 뭐 어떤 거 저떤 거 많은데 영양제에도 당분이 많습니다. 비타 땡땡이 뭐 이런 거 보면 맛있죠? 그게 그 맛있는 게 이제 맛있는 영양제도 근데 아이들 영양제도 당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는 제가 옛날에도 뭐 사실 뭐 당분 때문에 단 것에 너무 뭐 얼마 전에 이제 누가 뭐 병원에 이제 주스를 애들 나눠주라고 이제 주스를 갖고 오셨다 어린이날이라고 주스를 뭐 한 100개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갖다 애들 나눠주시라고 그래. 되게 좋은 주스였어요. 그거 유기농 무가당 첨가 주스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린이날고 그래 고마운데 그래. 근데 뒤에 턱 보니까 첨가당이 13g이나 되더라고요. 그게 조그만 거 125ml짜리에 그 굉장히 유명한 회사 건데 되게 좋았어요. 무가당이잖아요. 무가당인데 무가당인데 당류가 13g이에요. 자체 당류가. 왜지? 무가당인데도 당류가 13g. 왜냐하면 자체에 들어있는 당류가 13g. 예를 들어 수박 같은 거 갈아서 그쵸, 수박 주스 만들면은 수박 자체에 당류가 있으니까 첨가당이 아니라도 당류가 13g이나 들어가는데 그렇구나. 제가 이제 맨날 당류 이야기를 하잖아, 그지? 당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당 이야기를 좀 하면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과일 이야기, 과일 너무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뭐 과자보다 과일이 안 낫네요. 제가 특히 애들 통통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이런 너무 생각이 좋은 거라고 있어요. 생각하니까 애들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어떤 애가 당이 높아가지고 당화혈수소가 5.8이었나 9였는가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엄마 얘 지금 당 조절 장애 있습니다. 걔 너무 놀라셨는데 근데 이제 걔는 검사를 해보니까 단백질은 다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빈혈이 있어요. 애는 뚱뚱한데 이 무슨 일이야. 근데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얘는 영양분 뚱뚱한데 불균형이고 영양 부족인데. 그런데 빈혈도 약간 있고 어. 단백질도 조금 떨어져 있어요. 어.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조금 있어요. 검사를 해보면. 그래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잘 못 먹는 애들도 아니야. 퉁퉁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를 가만히 보니까 애들 먹는 시기를 다 확인해. 엄마들이 고기를 잘 먹는데요. 근데 고기를 잘 먹는데 고기를 매일 잘 먹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잘 먹여요. 일주일에 한두 번 왕창 먹여요. 근데 단백질은 일주일에 최대 하루밖에 보관이 안 돼요. 그렇구나. 몇 끼면 좋겠고 네. 하루 먹고 나머지 다 버려져요. 그날만 버려지면 나머지 날은 단백질이 없죠. 네. 근데 아이들은 맨날 당근만 먹고 다녀요. 그리고 특별히 하루 먹는 걸 전부 다 보면 당류예요. 보통 젤리 좋아하고 애들이. 그러고 저녁에 보면은 늦게까지 좀 단 거 먹고 그리고 아침에 들려면 애들 뭐 속쓰리다가 안 먹고 가고 그러면은 학교에서 급식 마시다가 안 먹고 나중에 편의점 가서 뭐 하나 먹고 그것도 좀 단 것들 먹고 오후에 보면 뭐 카페 가서 뭐 케이크랑 뭐 음료수 먹고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탄수화물류가 엄청 많아져요. 엄청 많아지고 또 과일 먹이고. 근데 엄마가 그때 말씀, 애가 뚱뚱하다 해서 고기를 줄이고 살찐다고 엄마가 휴롬 종류의 뭐 이렇게 착즙기를 사셨대. 착즙기를 사셔서 과일을 갈아 먹이셨대요. 그래서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좋은 뜻으로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모르셔서. 그래서 착즙기를 사셨는데 그래가 착즙기에서 혹시 뒤에 거 버리고 앞에 거 주셨나요? 하니까 당연히 뒤에 거 버려야지. 그걸 뒤에 걸 먹을 수 없지. 뒤에 거 주시는 게 맞았어요. 예를 들면 착즙기에서 천연 과일은 그래도 안에 파이버라도 있으니까 과당의 흡수를 조금 줄여요. 그래도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근데 착즙을 하는 순간에 파이버를 버리기 때문에 과당만 그냥 즉각 흡수가 돼요. 과당은 진짜 친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가 선생님 뭐 인후학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 말에는 엑스맨이래요. 몸에 엑스맨. 천지 몸에 도움은 안 되고 몸에 나쁜 짓만 하는 게 과당이거든요. 과당은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고 간에서 막바로 빨리 대사되면서 지방만 높여요. 과당은 굉장히 빠르게. 과당은 배도 안 고프게 하기 때문에 과당은 진짜 주의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문제가 액상과당. 그러니까 근데 사실 아이들 영양제에 보면 너무 단 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먹으면 FDA에서 공인했는 첨가당이 하루에 공인했는 첨가당이 25g. 네. 아이들 젤리 한 봉지가 50g입니다. 한 봉지가.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먹는 거 다 따지고 보면 하루에 한 100g, 200g은 기본으로 먹어요. 설탕을 쉽게 얘기하면 설탕 첨가당 설탕 뭐 그거 먹는 거 빼고도 뭐 엄청날 겁니다. 먹는 양이. 그래서 저희는 애들 보통 젤리 갖고 오면 젤리 제가 받아갖고 젤리 한번 확인해 보거든요. 얼마 전에 50g에 2개 물고 있거든요. 요거만 먹고 더 이상 먹지 마. 그렇게 할 정도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 후배 애들하고 의사 3명이 모지가 영양제 회사까지 만들었답니까? 애들에게 너무 파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뭐 달아서. 가루도 달달한 맛, 하여튼 달달한 맛 있는 게 다. 달달한 맛 있는 게 일단 당분이 들어가니까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가요. 당분이 꽤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근데 정말 제로로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없어서 근데 최대한 적게 넣자고 넣는데도 첨가당은 아니라도 진짜 탄수화물은 조금밖에 들어갈 수는 완전 제로로 만들 수는 없는데 그래도 당류는 없애려고 만들었는데 정말 달아요. 먹어야 되는 것 중에 그 추천해 주시는 첫 번째 영양제 중에 요거 순서를 한번 정해 주세요. 저는 비타민C 되게 좋아하는데 비타민C는 사실은 저는 고용량 비타민C를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논문에서도 거기는 뭐 논란도 많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타민C는 고함량 비타민C 저는 좋아하고 먹습니다. 비타민C 먼저 비타민C 먹어라. 정말 좋아하는데 그리고 비타민C는 사실은 뭐 평소 때 맨날 먹으라고 저는 맨날 먹고 있지만 저는 아이들한테도 감기할 때는 먹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효과가 제일 좋은 비타민이 비타민 C하고 D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애들도 사실 감기 되게 심할 때 비타민 C 뭐 좀 먹이라고 엄마들한테 권유도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좋은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애들은 비타민 D를 관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비타민 D는 관리하는 영역에서 검사를 통해서 애들을 비타민 D를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시키라고 이야기하게 돼. 비타민 D 검사하에 애들 비타민 D 수치를 정확하게 유지를 시켜서 적정한 비타민 D 수치를 유지시키도록 유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마그네슘 영양제를 되게 좀 의아해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마그네슘 우리 눈 떨릴 때 마그네슘 많이 먹죠. 그렇죠. 많이 먹는데 생각보다가 마그네슘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저희 남편이 사실은 이제 통증의학과 의사인데 호흡을 하는 순간 인간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요즘 호흡에 완전 빠져서 호흡을 통한 뭐 통증 치료 이런 걸 하면서 뭐 하는 말이 이제
호흡을 하는 순간 인간은 마그네슘 부족이 무조건 온다. 우리 맨날 숨 쉬고 있잖아요. 하고 생각보다 마그네슘 요구량이 되게 많아요. 몸에 그 한 300가지 이상의 효소의 조효소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효소를 활성화시켜준 근데 촉매 역할을 한다.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굉장히 부족한데 마그네슘을 뭐 um들릴 때만 먹는 게 저는 마그네슘은 기본적으로 매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마그네슘을 먹일 게 되게 없더라고요. 사실은 음식 중에서는 사실 마그네슘 들어있는 음식들이 많다가 마그네슘 음식 말고도 따로 보충을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공고량이 따로 나와요. 음식을 제외한 마그네슘의 흙 속에 있나 보다. 어퍼로 따로 보충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 공고량에 보면. 마그네슘을 애들한테 먹이고 싶었는데 마그네슘을 애들한테 먹일 게 없었어요. 몇 년 전에. 그 전부 다 알약이 있었고 그 외국에서 수입되는 게 있었고 그래갖고 그 당시는 마그네슘이 그 액상으로 나오는 마그네슘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막 옛날에는 알약을 이렇게 부사갖고 깨 먹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걸 먹여야 될 애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래 먹였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마그네슘을 만들어 보자 이래갖고 마그네슘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랬군요. 그래서 오늘 저기 저 그 고생한다고 저 먹으라고 갖고 온 마그네슘이 이거군요. 이거는 그러면은 저 먹어봐도 돼요? 저 주실 거예요? 갖고 드십시오. 마그네슘 일단 당분이 좀 많이. 저희 이거 뭐 여기하고 뭐 따로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돈 받고 이런 거 후원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요거 한 상자 드렸어요. 네,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곡물이네, 액상이네요. 설탕이 안 들었어요? 아주 소량 들었어요. 그거하고 그 대신에 다른 첨가물이 구연산하고 그거 들었고 다른 첨가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안 들어있어요. 안 다네요. 하나도. 안 달고 그게 음료수 같지가 않네요. 근데 그렇다고 저는 처음에 설탕 없다 그래서 이거 맛 엄청 없겠다. 나 오늘 마루타 된다 이랬는데 괜찮네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제가 마그네슘하고 원물을 쓰니까 어떠냐면 대장 내시경 할 때 쓰는 그 맛이 나요. 그거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거든요. 대장 내시경 먹고 나서 안 먹는 음료수가 하나 생겼어요. 뭔데? 포카리 스웨트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난 진짜 근데 이제 그거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한 1년 넘게 포카리 스웨트를 못 먹겠더라고요. 저 원래 운동할 때 매일 마셨거든요. 그래서 게토레이로 바꿨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만들면서 저희 예전에 이제 병원 식구들 이제 애들한테 전부 다 이제 맛을 보였어요. 애들아 이 정도까지는 먹어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라인까지는 먹어줄 수 있겠다.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참을 수 있겠습니다. 하는 마지막 라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맛을 찾으셨구나. 그래서 여기는 그 대신에 마그네슘에 약간의 첨가물이 들어갔는데 그 대신에 이제 다른 첨가물이 없어요. 뭐 그냥 뭐 보존제 이런 걸 한 개도 안 쓰고 완전히 다 제로로 만들어 보자고 저걸 했는데 처음에는 이래서 이게 팔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매니아층은 있습니다. 매니아층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아직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이들한테 뭐 이롭고 뭐 그 대신 액상이 흡수가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액상 흡수 잘 돼요. 저는 뭐 두통 있을 때 이거 먹고 나면 머리는 안 아픕니다. 오케이. 오늘 그 소화 비만 관리를 해야 평생을 건강하게 산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당을 관리할 때 어떻게 식생활을 해야 되는가 해서 실질적으로 본인 체험담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음식은 피해야 되고 특별히 설탕은 꼭 피해야 된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만 꼭 지켜라 하는 뭐 이렇게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 당분을 줄여라는 거, 당분에 대한 생각들, 단 것들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지 않은가. 너무 단 것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이들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아이들은 몰라요. 주는 대로 먹고 그리고 주위에서 뭐 모든 곳에서 애들한테 뭔가를 주실 때 단 거를 주실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뭘 줄 때 선물로 사탕을 준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좋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행복하라고 주시는 거고 나쁜 뜻은 아닌 것도 맞는데 이거 주지 말고 차라리 먹는 거 말고 다른 그냥 선물로 주신다든가 어린 날 선물을 주실 때도 단 거 대신에 다른 걸 주는 것들이 조금 더 아이들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한 번씩 애들 단 거 갖고 올 때마다 못 먹게 하고 할 때마다 이제 조금 제가 그걸 주신 분들한테 이게 누가 되지 않을까 조금 제가 약간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런 뜻으로 이야기되는 건 아닌데 아이들의 당에 대해서 온 어른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죠. 애들 당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주위의 아이들한테 당을 줄 때 조금 더 당 대신 다른 걸 줄 수 있는 게 없을까를 조금 더 고민해 주실 수가 있다면 우리 애들한테 입에 들어가는 당이 좀 줄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비만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 모든 과정은 아이들이 잘 크기 위한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존감을 높여야 되니까 애들한테 왜가 아니고 이때까지 잘했으니 지금부터 잘하면 돼. 그리고 하다가 못할 수 있어. 지금 하루만 잘해도 괜찮아. 네. 그러니까 3일만 잘해도 돼요. 작심삼일 돼도 돼. 3일만 하고 못해도 또 3일 더 잘하면 되니까. 맨날 그거를 북돋워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과정을 가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엄마들도 애들한테 자꾸만 그 상황을 비난하려고 들면은 끝이 없어요. 네. 진짜 같이 온 가족이 온 사회가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도 같이 손잡고 이거를 연착륙을 잘 시켜서 애들이 정말로 잘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이제 온 사회가 여기에 다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 의료보험공단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캠페인 중에 하나가 당을 줄입시다 캠페인만 해도 건강 상태가 전 국민적으로 상당히 개선되겠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예, 뭐 애들 당만 좀 줄여도. 네. 지금 사실은 여러 소화기 학회나 이런 데서도 그런 캠페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은 뭐 이렇게 특정하게 단 과자, 단 음료 이거 빼고라도 저는 제 느낌에는 우리 당 섭취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식에도 단짠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과자라든가 음료수 안 먹어도 당은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 안 먹어도 우리가 먹고 있는 당만 해도 충분히 탄수화물 넘칠 만큼 많아요. 네. 자, 오늘 독이 헬스클럽 첫 번째 순서로 닥터 헤빗 김미정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김미정 원장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당 관리를 잘 할 것이냐, 그리고 어린이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비만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등등, 그리고 또 어른들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근원적인 이야기들 아주 재미나게 해보았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김미정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네, 저한테 주신 이 액상 마그네슘 이것도 감사드리고 저 잘 먹고 건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